항등식으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 정리까지 배울 거야. 여기는 이제 검산식에서부터 이제 연결이 쭉 이어지는 건데, 일단 항등식부터 설명을 해줄게. 항등식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 식이, 어떤 식이 주어져 있을 때, x에 관한 식이다. 라고 했을 때, 이 x랑 상관없이 항상 이게 성립을 하는 이런 등식,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야. 문자를 좀 보면 x랑 상관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항상 돼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말로 설명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3의 x-2는 3x-6이다. 이 식을 보면 이제 3을 분배해보면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이. 그럼 이 식은 내가 x에다가, 그러니까 x가 어떤 값이 대입을 해줘도 왼쪽과 오른쪽은 항상 같은 식이 되겠지. 결론은 이거는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 거야.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 그런 거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x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을 할 때, 여기서 이제 개수를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등식이라는 게 이제 식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좌변 같은 경우는 2차식으로 돼 있잖아. 근데 우변은 0이지. 그러면 왼쪽에 있는 좌변에 분명히 x를 포함해서 2차식, 1차식 상수항이 존재하는 건데 이게 다 0이 되려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겠지. 개수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상수항도 0이 돼야 된다. 동시에. 그래서 셋 다 동시에 0이 되면 오른쪽도 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개수들을 구하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x는 아무것도 안 했지. x는 가만히 있는데 그 개수들이 0 되기 때문에 x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0이다.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항등식은 중요한 게 좌변과 우변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게 포인트야. 자, 얘를 한번 보면 얘는 분명히 2차식이거든? 2차식이 좌변에 있지? 자, 우변에 보면 2차식이 있지. 그러니까 2차식끼리 같으면 되는 거야. 개수가. 왜냐면은 2차랑 1차는 같아질 수가 없잖아. 완전 서로 다른 식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는 게 이제 b가 1이어야 같겠지. 그리고 x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있지만 오른쪽에는 없지. 그러니까 오른쪽에 없기 때문에 얘는 0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얘는 0인 거지. 없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은 6이라고 돼 있어. 근데 c의 값이 6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항등식은 x가 어떤 거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런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수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 이거를 포인트로 두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근데 이게 시험에 뭐 이렇게 많이 나온다. 그래서 막 엄청 중요한 단어는 아니야. 그냥 너가 지금 이제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항등식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 뿐이지, 뭐 시험에 뭐 항등식이 꼭 나와 이런 건 아니야. 그래도 언제 항등식이 나오는 건지는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네 개의 단어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해서 성립하다. 임의의 x라는 말하고 모든 x하고 똑같은 말이야. 임의가 이제 랜덤이라는 뜻이거든, 영어로. 그래서 아무거나 이런 뜻이니까.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항등식을 설명하는 언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다음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일단 1번 같은 경우를 보면은 x를 전부 다 전개했을 때 x 3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야. 이게 이제 좌변이야. 좌변 정리 좀 해볼게. 3차는 3차대로, 그 다음에 2차는 얘랑 얘가 있으니까 이거는 a-1의 x제곱이라고 묶을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a.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좌변을 정리를 했어. 자, 우변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얘는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3차가 서로 왼쪽, 오른쪽이 서로 같아야 되지. 여기서 같다는 얘기는 3차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야. 둘 다 1이니까 같은 거지. 그 다음에 2차의 개수는 여기는 a-1, 여기는 b니까 a-1과 b가 이제 서로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차는 또 1차랑 서로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다. 일단 얘부터 계산해보면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구했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또 대입하면은 b는 마이너스 2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 계산되면은 그냥 쭈르륵 나오는 거야, 그냥.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 서로 같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ABC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이거 설명해줬을 때 내가 뭘 새로 알려줘서 이 문제를 풀었다. 이런 느낌 없지. 다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항등식에서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 미정계수법. 그러니까 모르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 이건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알려줬듯이 이건 다 아는 내용이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계수비교법이라고 그래.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같으니까 계수가 서로 같은지를 비교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계수비교법. 그래서 이제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 하는데 뭐 이렇게 엄청 거창하게 뭐 방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우리 이제 했던 거. 2번은 좀 달라. 이건 해본 적이 없을 거야. 자, 항등식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가 뭐냐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1번은 계수 비교는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웠다라고 했는데 얘는 x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x에다가 숫자를 대입하는 거야. 숫자를 대입해서 a나 b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2번은 풀이 방법이 수치 대입법이라고. 물론 얘도 전개해서 오른쪽 거 싹 전개해서 풀려면 풀 수 있긴 해. 하지만 굉장히 복잡해. 그래서 그거보다는 숫자를 대입을 해서 이제 개수를 알아내자 이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x가 뭐냐에 따라 상관이 없이 성립한다며. 그럼 x에다가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대입을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해. 포인트가. 굳이 이제 2단원에서 배웠다 하면 이제 이 정도? x에다가 내 마음대로 숫자를 대입을 해도 되는 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B, C 문자가 3개잖아. 근데 모르는 게 3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거나 대입하면은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해져.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이제 유도할 거냐면 웬만하면은 얘네들이 요 인수들이 0이 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할 거야. 첫 번째 보이는 인수가 x 플러스 1이지. x 플러스 1이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거든. 자, 여기 있는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볼게.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2 플러스 6 마이너스 2고 여기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이지. 얘가 0이니까 얘네 값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어차피 0이니까. 여기는 대입하면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해서 3b. 여기도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그럼 이제 b는 계산해보면 얼마냐면 2가 되겠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그냥 숫자 대입해. 이런 문제야. 대놓고. 자, 이번 두 번째 인수는 x-2. x-2는 말 그대로 2 대입합니다. 자, 2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여기 2 대입하면 0이지? 다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 2 대입하면 여기가 0 되지. 지워주고. 2 대입하면은 2 곱하기 3이니까 6c. 여기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6이 나오네. c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인수 썼고 이거 인수 썼어. 여기 보면은 x 하나 또 남았거든. 자, 이번엔 요거 이제 0 되게 만들어 볼게. x에다 0 대입해볼게. 0 대입하면은 지워지고 마이너스 2. 여기다 0 대입하면은 1. 여기는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 여기 0 대입하면 0. 여기도 0. 다 지워지지. a가 얼마냐면 1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또 이제 인수가 0 되는 값을 대입을 해서 ABC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 지금은 문제에서 딱 예쁘게 인수가 보이잖아.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게. 인수가 이런 식으로 괄호로 딱 안 묶여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또 당황스러워. 내가 분명히 또 이제 설명해 준 게 인수가 0 되는 걸 대입해라고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내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X에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래서 혹시 만약에 이렇게 인수가 괄호로 안 돼 있으면 아무거나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숫자를 막 이상하게 막 23 이런 거 대입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지? 좀 쉬운 걸로. 그렇게 해서 이제 ABC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지금의 포인트는 이거야. 어떤 문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라고 했었지. 자, 그래서 지금 배울 개념은 지금 이제 X라고 할게. X에 관한 항등식.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방법이라고는 했지만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y 마이너스 cx bx 플러스 ay 마이너스 3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주어져 있다고 쳐봐. 자, 지금 포인트는 x에 관한 항등식이잖아. 그러면 x에 관한 항등식이면 x로 정리하면 되거든. 그러면 x만 문자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하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x는 얘밖에 없지.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크게 구조상 x 있는 거는 이 문자로 싹 묶어줘. 그러니까 x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여기다가 다 가두라는 얘기야. 이렇게 묶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x가 없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x 없는 애들은 이렇게 묶어주는 거야. 그리고 는 0. 크게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지 문제를 딱 보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x 있는 걸로 묶어놓고 또 x 없는 걸로 또 묶어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냐면 봐. x랑 상관없이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잖아. 어쨌든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되면 이게 싹 다 동시에 0이 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x에 관한 항등식 어떻게 풀으라는 얘기냐. x가 있는 애들을 묶어줘라. 그리고 x 없는 애들도 묶어줘라. 그리고 그 각자의 괄호를 0 만들어라. 이렇게 포인트야. 그래서 지금 보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이거 한번 밑줄 쳐볼까? 이게 이제 k에 관한 항등식인 거야. k에 관한 항등식. 이 k에 관한 항등식 문제가 지금 이제 2단원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가는 방정식에서 나올 거고 함수에서도 나올 거고 다른 단원에서도 계속 나올 거야. 그냥 뜬금없이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k가 곱해져 있는 것들은 이걸로 묶으면 되고 k가 없는 애들도 이렇게 묶으면 돼. 그래서 각자 0이 된다. 그래서 이 값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거야. 일단 이거 정리부터. 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내가 이제 문자를 하나 그냥 설명하려고 예를 든 거고 문제에 맞춰서. 여기 지금 x가 있어도 k의 값에 관계없이 그러면은 k를 문자를 포인트를 쓰는 거지 x, y는 그냥 겉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전개하면은 2kx 마이너스 x ky y 마이너스 k 빼기 7은 0이다. 자, 여기 보면은 k가 있는 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식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k로 묶는 거야. 2x 그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제 k로 싹 묶었지. 그다음에 k 없는 애들이 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얘가 0 되게 만들면 된다며. 얘는 0 얘도 0 이렇게 만드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k에 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0 되게 만드는 값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게 연립방정식이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제 연립방정식하고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y를 내가 소거해볼게. y는 이제 지우려면 빼야 되니까 여기는 3x 지워지고 여기는 플러스 6이니까 x는 마이너스 2지. x 구했고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 y는 5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x는 마이너스 2고 y는 5가 이제 정답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보면은 xy에 대해서라고 정리가 나와 있지. 그럼 얘는 푸는 방법이 x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가 있을 거야. y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x도 아니고 y도 아닌 애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자가 뭐냐에 따라서 정리해 주면 돼. 일단 전개 한번 해볼게. ax 마이너스 2ay 3by 마이너스 bx 2x 마이너스 3y는 0. 여기서 이제 x랑 y에 대해서니까 일단 x 있는 거. x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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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그래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로 정리할 수 있고 이제 지울게. 그다음 y 같은 경우는 그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다행히 여기는 이제 x, y 빼고는 다른 문자나 뭐 이런 게 없지. 이렇게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얘도 0이다. 얘도 0이다.
그럼 이제 a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0.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 결국은 또 이거 연립이야. 그러니까 위에다 2 곱할게. 2 곱하면 이렇게 되고 더해보면 b 플러스 1은 0. b는 마이너스 1이 나오지. b 여기다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0이다.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 나오는 거야. 이건 이제 앞에서 1단원에서 나눗셈 하는 거 배웠잖아. 근데 왜 이게 항등식 단원에서 왜 나오냐면은 사실 이제 앞 단원에서는 그냥 나눗셈을 해보는 거가 이제 중요했던 거라면 지금은 나눗셈을 했을 때 이 검산식을 하는 과정이 있었지. 검산식에서는 이게 이제 나눠지는 식이란 말이야.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곱하기 몫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거랑 같다. 이게 내가 물어보지 않아도 항상 성립하지. 사실은 이게 항등식을 유지하고 있는 식인 거야, 항상.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는 거, 그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눗셈이 한 번 또 나올 거야. 자, 얘로 나눴을 때, 일단 나누어지는 식은 얘지. 자, 2차 자리 이제 좀 띄워놓고, 얘가 이제 나누는 식이야. 자, 몫은 아직 모르고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래. 일단 나눠볼게. x 3제곱이니까 x로 곱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씩 딱 분배하면 x 3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자, 이제 빼면 여기는 3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를 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얘에서 얘를 빼면은 a 마이너스 2의 x라고 써야 돼. 둘이 빼지지가 않으니까, 그지? 그리고 이제 b는 그대로 내려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x제곱이니까, 자, 나누는 식이랑 나머지를 비교했을 때 나누는 식이 차수가 얘보다 더 커야 된다 그랬지? 한 번 더.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6. 그래서 위에서 아래 빼면, 일단 여기는 좀 천천히 할게요. 여기는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a 마이너스 2의 x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합쳐서 플러스 됐고. 그럼 둘이 합치면은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7x 되는 거. 그리고 상수항은 이제 b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니?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나머지가 문제에서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왔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한 얘도 나머지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어때야 되냐면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계산 과정에서 항등식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가 x 앞에 있는 개수 부분과 x 앞에 있는 개수 부분이 서로 같아야 되지. a는 마이너스 5인 거야.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하고 상수항 부분이 같아야 돼. b는 7인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 a, b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얘가 이제 나누어지는 식이지. x 3제곱 ax 제곱 bx 플러스 2가 얘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눠볼게 또. 자, 일단 제일 큰 차수가 x 3제곱이니까 x 곱해야겠지. x 3제곱 x 제곱 x 위에서 아래 빼면 여기는 없어질 거고, 여기는 a에서 1을 빼는 거니까 a 마이너스 1의 x 제곱. 여기는 b에서 1x 빼는 거니까 b 마이너스 1의 x. 상수항 2는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나눗셈은 그냥 숫자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중간 문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만 좀 달라. 근데 이거는 좀 실수해서 많이 틀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 자, 일단 여기 보니까 x제곱 앞에 개수가 이거니까 그냥 똑같이만 만들면 돼, 우리는. 그래서 얘를 하나씩 다 분배하는 거야. a-1의 x제곱, a-1의 x, 그 다음에 a-1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빼는 거지. 얘는 어차피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지워질 거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은 b-1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정리하면 b-a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걸 빼면은 이렇게 되겠지. 3-a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머지가 됐어. 근데 문제에서 나누어 떨어졌대.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이제 x에 관한 항등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x에 관한 항등식 지금 정리도 다 돼 있는 거지.
x 들어가 있는 거, x 없는 거. 정리가 끝났으니까 얘도 0이 되면 되고 얘도 0이 되면 되는 거. 그럼 요게 0 되는 거는 a가 3인 거지. 그리고 여기는 a에다 3 대입해보면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b는 3이겠지. 그래서 a, b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제목에다 이렇게 써줘. 얘는 연조립제법이라는 거예요. 제목에다가. 그러니까 뭐 딱히 뭐 새로운 게 뭐 있는 게 아니라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한다. 그냥 그런 뜻이야. 보면은 얘가 인수가 x-1인 애들로 쭈루루룩 이렇게 돼 있거든. 얘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말로 해석을 해주자면 x-1이라는 인수로 얘를 3번 나눴을 때 몫이라고 보면 돼. 얘는 2번 나눴을 때의 몫. 얘는 1번 나눴을 때의 몫. 이렇게 이해하면 돼. 자, 그래서 얘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은 사실 모를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조립제법이니까 3차의 계수 쓰고, 그 다음에 2차 없으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쓴 다음에 얘네들 지금 0 되는 값, 요거 인수들이 지금 다 0 되는 값이 1이지. 1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조립제법을. 자, 3 내려와. 곱하면은 3. 더하면은 3. 더하면 3. 더하면 2고. 곱하면은 2. 해서 여기 마지막 더하면 4지. 자, 한 번 더. 역시 똑같은 숫자로 하는 거야. x-1이니까. 1로 계산하면 곱하면 3, 6, 6, 8. 자, 한 번 더. 그리고 1로 3, 3, 9, 그래서 17. 자, 이렇게 한 다음에 8은 여기 두 번째 계산에서 끝난 거지. 잘못했다. 다시 할게. 그래서 세 번째 할 때는 3 내려오고 곱하면 3. 더하면 9. 여기서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얘를 한번 보면은 얘는 x-1이라는 인수로 3번 나눈 거지. 그때 몫인 거야. 거기까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 왜냐면 이거 풀이를 한번 보면 이게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들으면 좀 많이 힘들어져. 자, 여기 순서대로 A, B, C, D잖아.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돼. A, B, C, D. 이렇게. 맨 마지막에 나온 상수항이라. 처음에서 상수항이 이제 결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x-1을 처음에 나눴잖아. 그러면 3차를 1차로 나눴을 때 상수항인데 여기 처음에 나온단 말이야? 그럼 두 번, 어? 왜? 왜 나오면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이게 조립제법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인수로 나누잖아. 그 숫자를 처음 시작인데 여기에다 넣는 거잖아? 여기까지 나눗셈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x-1이 다 인수로 하나씩 있잖아. 그 뜻이 이런 뜻이라고. 이게 지금 똑같은 숫자로 3번 나눴잖아? 그때 몫이 얘다. 요 앞에 붙어 있는 숫자가 그런 뜻이라. 여기는 몫이 3x제곱, 3x 플러스 2지.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4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나누는 인수가 x 플러스 1이잖아? 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머지가 4인 거야. 이거를 요거로 나눴을 때 몫이고 나머지잖아. 그래서 그걸 식을 이렇게 쓴 거야. 그리고 여기만 데리고 또 얘로 나누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계속 나눠지는 거야. 여기 부분만. 계속 나눠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는 거는 좀 조금 힘들 거야. 그래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게 좀 쉬워. 자, 나머지 정리는 일단 검산식부터 시작을 해. 우리가 나누어지는 식을 fx라고 할게. fx는 뭐 함수의 개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어떤 식을 표현할 때 저런 식으로 써 그냥. 그래서 fx가 이제 나누어지는 식이라고 하고 나누는 식을 x-a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몫은 qx. 이 역시 qx도 그냥 몫이라는 어떤 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지 뭐 크게 의미 없다 이거야. 그리고 나머지를 rx라고 표현을 할 건데
이게 이제 검산식의 구조란 말이야.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거야. 나머지 정리는 말 그대로 나머지를 빠르게 구하는 방법인 거야.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빨리 구할 수 있을까? 요걸 고민하는 건데, 자, 굉장히 간단해. 나누는 식이 x-a잖아. 얘가 0 되는 값이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그지? 여기 a 대입하면 다 없어져. 그리고 여기는 왼쪽에다가 여기다 대입한 거는 fa가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에다가도 이제 a를 대입을 했을 때 나머지라는 거는 결국 f에다가 나누어지는 식에다가 a를 대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나머지 정리. 자, 이게 이제 식으로 쓰니까 잘 안 와닿을 건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만약에 fx라는 식을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얘기하지 않아도 검산식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그냥 무조건 써야 돼. 서버로 해야 돼. 자, fx는 나누는 식이 x-1이고 몫은 qx, 그리고 나머지는 rx라고 표시해볼게. 그랬을 때 여기에서 얘가 0 되는 값이 1이지. 자, x에다 1을 대입을 하는 거야. 1 대입하면은 여기는 없어지지.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얘가 0 되는 걸 대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0인 거야. 다 없어지고. 여기에다가는 1만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바로 나머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머지를 좀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한 게 나머지 정리. 근데 얘도 보면은 fx를 x-알파로, 그럼 요거 0 되는 값이 알파잖아. 그 알파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그게 나머지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도 똑같아. 얘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돼. 그래서 이제 나랑 처음에 연습할 게 뭐냐면, 어떤 거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요거 0 되는 거 집어넣어. 그럼 그게 나머지야. 이걸 좀 연습을 할 거야. 초반에. 48쪽에 보면은 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자, 다시 한번 방법이 뭐냐면, 나누는 식이 0 되는 값 1이지. 그걸 여기다 넣어라. f1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f1 구해보면은 2-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얼마지? 3인가?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니? 별거 없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 fx를 2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 구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0 되니까 2분의 1이지.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야. f의 2분의 1을 구하라.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3 마이너스 4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그게 나머지가 되는 거야.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 마이너스,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1차식이잖아.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는 나머지를 추측을 해보면 얘는 상수항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누는 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야 돼. 그렇기 때문에 1차보다 작은 게 상수항이지.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으로 존재할 때는 그냥 a라고 할 거야, 앞으로는. 그 다음에 나누는 식이 만약에 2차야. 그럼 나머지는 최대, 커봐야 1차겠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쓸 거냐면 ax 플러스 b라고 쓸 거야. 그러니까 꼭 저렇게 쓴다는 건 아닌데 1차라는 틀을 그냥 우리 다 같이 똑같이 맞추자는 얘기야. 자, 이게 만약에 3차면 나머지가 최대 2차가 나오겠지. 자, 반드시 꼭 2차는 아니야.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기본 틀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요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상수항으로 나오겠지. 라고 추측을 이미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만약에 2차로 나눴다. 2차로 나누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 fx를 x-1, x-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다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 얘는 2차식이야. 나누는 식이 2차식이라고? 그럼 나머지는 최대 1차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고 가야 돼. 자, 그러면 어쨌든 나머지를 좀 빨리 구해야 되는 거니까 0 되는 값을 우리가 대입을 하면 나머지가 나온다라고 배웠으니까 여기 0 되는 값이 1이잖아. 근데 0 되는 값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지. 두 가지가 나온다.
그럼 두 가지를 다 계산해줘야 돼. 그리고 꼭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 봐봐. 요거 0 되는 값이 1이지. 자, 1을 여기다 대입해. 그럼 F1이 바로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지. 나머지인데, 나머지 애도 보면 X가 있어. 그러면 요때도 1을 같이 넣어줘요. 됐니? 두 번째. 요거 0 되는 값 2지. 2를 넣어봐. F2는 여기다 2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B. 그래서 또 얘가 이제 얼마가 F1이 얼마라고 주어질 거야. 그럼 이제 얼마 나올 거고 F2도 얼마라고 주어질 거야. 한번 나오고. 그럼 둘이 연립하면은 A랑 B가 이제 뭔지 나오겠지. 그렇게 하면 나머지 식을 완성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 나누는 식이 2차야. 그러면 1차가 이거라는 거는 깔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걸 생각보다 초반에 식을 못 쓰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 근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0 되는 값을 두 가지를 대입을 할 수 있다. 그거 연립하면은 나머지 식을 완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1이다.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 할 수 있는 게 얘가 0 되는 값이 1이지.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f1. 그게 바로 나머지지. 그게 1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알아냈지. f1은 1이다. 이러면 대입해볼까? 2-3 플러스 a 플러스 5인데 그게 이제 1이라는 것이. 이거 계산하면 이제 a가 얼마인지 나올 수 있겠지. 두 번째, fx를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이거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돼. 그러면 결론은 문제에서는 f-2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아까 이제 여기서 a를 구했으니까 a를 대입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제 얼마인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이번에는 fx라고는 안 주어지고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2래. 여기까지 끊고 요거 0 되는 값이 2잖아. 2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거 바로 대입할게. 8 플러스 4a 플러스 2b 마이너스 4. 이게 이제 바로 나머지라는 얘기야. 는 10이다. 첫 번째 알 수 있는 게 이거. 두 번째, 얘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x 플러스 1은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건데 그게 이제 6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a, b에 대해서 연립하면은 답을 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야. 기본적인 문제가.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여기까지 끊어볼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 0 되는 값 2지. 2를 여기다 넣어. 그게 바로 5라는 얘기. 자, 벌써 하나 알아냈어. 두 번째,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다. 그럼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f3은 9라는 거. 이렇게 벌써 두 가지 알아냈지. 네, 이거 쓰고 시작할게. 자,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야. 그런데 문제에서 보니까 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자, 지금 분명히 이거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이냐면 2차식이잖아? 그럼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나눠야 된다고? 1차식으로. 이렇게 이제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이거를 검산식으로 한번 써보면 fx는 x-2에 x-3에 자,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이렇게까지 써주자 이거야. 됐지? 일단 이제 시작해놓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나머지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0 되니까 이걸 이제 여기 있는 x에다 전부 다 대입하는 거야. f2는 여기다 2 대입하면 0이지? 여기는 2a 플러스 b인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f2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5라고 됐지. 이렇게 하면 식이 하나 완성되지. 두 번째, 요거 0 되는 값 3을 대입을 해보면 f3은 다 지워지지? 여기다 대입하면 3a 플러스 b인 거고 f3은 문제에서 9라고 돼 있지. 결론은 이제 이렇게 식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연립해볼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네. 그러니까 a는 4 나오고 4 여기다 대입하면 8, b는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러면 완성 한번 해볼게. 나머지가 이거라며. 그러면 이거는 결국 4x 마이너스 3인 거지.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치? 자, 2번도 바로 갈게. 요거 0 되는 값은 2야. 2 대입하면은 f2는 3인. 두 번째, x 플러스 2가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지.
F-2는 마이너스 1이야. 벌써 이제 두 가지를 알아냈지. 두 번째, 요거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일단 요거 0 되는 값. 요거 이제 인수분 해보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지. 2차식이야. 2차식이니까 나머지가 몇 차로 나올 수밖에 없냐? 1차로 나올 수밖에 없지.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돼. 자, 그러면 요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건데, 이게 잘 보면은 이 위의 문제랑 좀 다른 게 뭐냐? fx 말고도 요게 있다는 거야. 계속 같이 넣으면 돼. 얘는 fx 앞에 이제 곱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니까 7이지. 7 f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나머지인 거야. 그럼 나머지에도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같이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f-2는 문제에서 얼마였지? 3이지. 그래서 곱하면 이제 21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2. 이거 대입한 거구나. 미안해. 7이네, 7.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 0 되는 거. 이번 이제 2 한번 넣어보면 2 대입했을 때는 4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3이지. 3f2는 여기 이제 2 대입하면 없어지지. 0 되는 거고 여기다 2 대입하면 2a 플러스 b가 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f2는 3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거 9가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거야. 이것도 연립해볼게. 빼보면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16, a는 4가 되겠지. 4 나왔고 여기다 4 대입하면 b는 1이지. 그래서 완성. 나머지는 4x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fx를 이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거래. 일단 얘부터 이제 식수 좀 만들어 볼게. fx는 자, 요거 일단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리고 몫이 있겠지? 검산식까지 아예 그냥 완성해 놓을게. 자, 지금 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일단 요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다 없어지지. 여기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거 하나 나온 거야. 두 번째, 요거 0 되는 값은 1이지. 1을 대입을 해보면 f1은 여기 다 없어지지. 1 대입하면 1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첫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식에서 이 두 가지를 알아낸 거야. 그래서 수학 문제는 항상 쉼표 전에 조건을 다 깔아줄게. 그 다음에 마지막 자, f의 2x-3 요거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이거 0 되는 값은 2지. 나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바로 한번 넣어보자. 여기다 2 넣어보면은 4-3이니까 결론은 뭐야? 그냥 1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x를 f 옆에 있는 x는 잘 안 건드리거든. 근데 가끔 뭐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어쨌든 뭐 x에다 숫자 대입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f1 구하라는 얘기야. 근데 f1은 우리 알고 있지. 답은 1이야. 끝. 얘도 난이도가 좀 높아.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자, 첫 번째 천천히 해볼게.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5다. 여기까지 끊어볼게. 검산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5래. 완벽하게 다 썼어 지금. 두 번째, 자, 요거 이해를 잘해야 돼. 두 번째는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자 잠깐만, 여기에서 몫에 해당했던 게 qx잖아. 두 번째에서는 얘가 나누어지는 식이야. 위치가 지금 바뀐 거야. 나누어지는 식을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그럼 여기도 분명 몫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얘랑 헷갈리니까 내가 한글로 쓸게. 몫이라고. 나머지가 3이래. 이렇게 된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 나누어지는 식이 qx로 바뀐 상황인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두 번째 줄은 여기까지. 일단 마지막 세 번째,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이거는 바로 구할 수 있지. 요거 0 되는 값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는 f 마이너스 3 구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를 이제 구했어. 그럼 f 마이너스 3이면은 이거는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1번, 2번 식에서 보면은 fx라고는 위에 거밖에 없지. 일단 2번은 못 써먹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대입을 해보자. f-3은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5고 q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는 거야.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얘가 0이 돼서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익숙해서 그렇지 굳이 꼭 매번 0이 되는 건 아니야. 지금은 필요에 따라서 마이너스 3 대입하라고 해서 마이너스 3 대입한 거야, 지금. 됐지? 자, 나는 지금 얘가 필요하거든? 근데 내가 알아야 될 건 이거야. 이거 알면 끝나지. 자, Q에 대해서는 2번에 또 있어. 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 대입할게. 내가 알아야 되는 게 Q 마이너스 3이잖아.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이건 지워지지. 남는 게 뭐야? 3인 거야. 아, Q 마이너스 3이 3이었어. 내가 이제 알아냈으니까 이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5랑 3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5지. 그래서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0 되는 거야. 이해가니? 이게 지금 식을 쭈루룩 써놓고 이제 여기다 대입해보고 필요한 거 찾아서 또 딴 데다 대입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랑 문제 해결력이 좀 필요한 문제야. 인수 정리가 뭐냐? 지금 문제 제목에 보면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나누어 떨어진다는 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나머지가 0이란 얘기지. 이런 상황을 이제 인수정리라고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 한번 볼게. fx를 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면 검산식으로 x-1 곱하기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가 0이란 얘기잖아. 그럼 이거 필요 없지. 다 지워. 자,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긴 거를 이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인수라는 말 사실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인수분해에서 이거 인수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 인수분해를 잠깐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fx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1 곱하기 x-1 이제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두 개의 괄호에 곱으로 표현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fx도 나머지 정리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나머지가 사라지는 경우에는 두 가지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수라는 말이 사실 어떤 두 개의 곱으로 표현되었을 때 요거 하나를 인수라 그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이제 인수정리라고 한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게 인수분해. 그래서 3단원이 인수분해. 어쨌든 나머지 정리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를 인수정리라고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개념 원리에 있는 문제는 인수정리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너무 빈약해.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을 좀 더 설명을 해줄 건데 봐봐. 자, 어떤 문제에서 fx가 이거를 인수로 갖는다 아니면 fx가 이걸로 나누어 떨어져 라고 하면은 앞으로 식을 이렇게 쓰면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자. fx가 2차식이야. 자, 근데 x-1을 1로 나누어 떨어져. 보이니?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해보면 fx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x-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구나. 일단 이렇게. 근데 분명히 2차식이라며. 그럼 지금 괄호 하나가 1차잖아. 그럼 나머지 또 하나의 괄호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또 하나의 1차식을 만들어 줘. 여기도 이제 1차식인데 우리가 이제 모르는 1차식 아까 어떻게 쓴다 그랬지? ax 플러스 b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써주는 거 할 줄만 알아도 뭐 더 이상 설명해 줄 거 없어.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나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보면 뭘로 나눠 떨어져 아니면 뭘 인수로 가져 이렇게 설명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조금 더 가면 이거는 친절한 거야. 문제가 참 싸가지 없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F3은 0이야. 네가 알아서 해석해봐. 나는 2차식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게, 자, x-1이 0 되는 값이 1이지. 그걸 여기다 넣은 거거든. 그러니까 3으로 나오려면은 x-3을 인수로 갖고 있다니. 참 싸가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저 딱 한 문장으로 그냥 네가 알아서 해석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 이해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1차식이니까 또 1차식이 필요하겠지? 2차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ax 플러스 b로, 나머지는 이제 또 문제에 맞춰서 또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지. 아무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를 해줘야 돼. 자, 얘가 x-2랑 x-3을 인수로 갔는데, 그러니까 얘 의미는 이런 뜻이야.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얘는 3차식이거든. 3차식의 최고차항이 3이지. 근데 3차식을 예를 들어보자면 괄호가 얘는 인수분해가 싹 돼 있다고 생각하면 괄호가 3개 있어야 되지. 그 중에 하나가 x-2라는 거야. 그 중에 또 하나는 x-3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ax 플러스 b로 써야 된다 했지. 근데 최고차항의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3이라고 돼 있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 a, b하고 헷갈리니까 이거 k라고 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를 싹 전개를 해서 이제 쟤랑 개수 비교하면 되겠지. 그렇게 풀어도 되는 건데 이건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한 거고, 자, 이렇게 가면 돼. 얘를 인수로 갖는다고? 그러면 이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나눠 떨어지겠네. 자, 얘를 이거라고 생각했다며.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0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f2는 0이다. 또 3도 있으니까 f 3도 0이다. 이걸 유도하는 거야. 2 대입해보면 8, 24. 4a, 2b 플러스 12는 0이다. 그 다음 3 대입한 거. 27, 81 플러스 9a, 3b 플러스 12는 0이다. 그래서 식이 또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연립하면은 이제 a, b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원리, 그러니까 의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식인 건데, 지금 여기서 문제풀이의 의도는 얘가 0 되는 값이 2잖아? 그러니까 2를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0이 돼야 돼.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입해서 푸는 문제 정도? 여기는. 자, 얘가 이걸로 나눠 떨어진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3차식이지. 그럼 분명히 인수분해를 해보면 괄호가 이렇게 3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x-1, 또 그 중에 하나가 x 플러스 2,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x 플러스 b가 돼야 되는데, 지금 최고차항 1이지. 그럼 일단 a는 1로 가야 될 거야. 최고차항은 이것만 곱해보면 최고차항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놓고 풀면 돼. 이것도 이제 b도 겹치니까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의미상으로는 그렇긴 한데, 얘도 역시 좀 빠르게 풀어보려면 얘가 0 되는 값 1이지. 이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나눠 떨어지니까 0 되는 거. 1 대입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요게 0이다. 또 요게 0 되는 값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또 연립하면 이제 ab 나오겠지. 자, 우리가 이제 fx를 몇 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이제 뭘로 나올 것인지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운 거는 fx를 1차식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2차식으로 나누는 거. 근데 지금 배울 게 이제 3차식으로 나누는 거. 2차식으로 나누는 경우는 시험에 아까 잘 나온다고 얘기해 줬었고, 3차식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 근데 얘는 푸는 방법이 조금 달라.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일단 설명을 하고, 만약에 이게 부분이 어디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그리고 어차피 밑에 있는 문제도 다 풀어줄 거니까 한번 보자고. 첫 번째,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다. 검산식부터 쓸게. fx는 x-1의 제곱. 그때 몫이 있을 거야. qx 플러스 3x 플러스 2다. 이게 이제 그 검산식으로 정리한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역시 이제 fx를 나누는 건데, 이번에는 x 플러스 1로 나눴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누는 식이 다르기 때문에 몫도 당연히 다르겠지. 여기도 헷갈리니까 이제 몫이라고 쓸게. 그리고 그때는 나머지가 3이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은 지금 나누는 식 두 개를 곱해서 3차식으로 만들어 버렸지. fx는 x-1의 제곱
그러면 위치를 좀 바꿀게. 그리고 여기를 Q1X라고 할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구하래. 분명히 나누는 식이 3차식이지. 나머지는 몇 차식으로 쓰라고? 2차식으로 써야 돼. 2차식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됐어? 일단 이제 세팅은 다 됐고,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잘 보면, 모르는 문자가 3개지. A, B, C란 말이야. 모르는 문자가 3개면, 내가 알아야 되는 F에 관련된 식도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3개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일단 얘 한번 볼까? 2번? 2번은 요거 0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보면, F 마이너스 1은 3이다. 그러니까 2번은 벌써 여기서 써먹고 끝이야, 그냥. 하나 알아냈지. 자, 두 번째. 얘는 요거 0 되는 거 물론 할 수 있는데 제 2차식이잖아. 2차식 해봐야 지금 하나밖에 또 안 나오지. 1번에서 이렇게 F에 관한 식 하나, 2번에서 F에 관한 식 하나, 2개밖에 안 나온다. 그럼 A, B, C는 이게 제곱이잖아. 0 되는 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지? 완전 제곱식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2개밖에 알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문자는 3개인데 못 풀잖아.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잘 들어야 돼 이거. 얘는 나누는 식을 3차로 본 거잖아. 3차로 봤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제 2차로 나온 거잖아. 근데 얘를 보기에 따라 2차로 나눈다고 볼 수 있어. 이게 뭔 소리냐면, 자, x-1 제곱이 이제 나누는 식이라고 생각해 볼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x 플러스 1하고 q1x를 이 두 개를 붙여서 몫이라고 보는 거야. 이게 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눗셈을 할 때 나눈식이랑 몫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는 문제도 있었지, 저번에.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따라서 내 맘대로 이렇게 바꿔버려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내가 처음에 나머지를 2차로 놨거든. 근데 여기서 나누는 식을 2차로 놔버리면 오류가 생기지. 나머지가 2차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처리 방법이 중요해. 얘를 이걸로 나눌 거야. 어차피 나머지도 우리가 나눗셈 계산하다 보면 나머지가 뭐가 나왔어. 그럼 나누는 식하고 비교해봤을 때 차수가 얘가 더 커. 아니야, 더 크대. 같거나 아니면 이쪽이 더 커. 그러면 나눗셈 한 번 더 하지. 그런 것처럼 나눗셈 한 번 더 하는 거야. 그럼 나눠볼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직접 이거 하나하나 다 나눠본다는 게 아니라 크게 구조만 나누면 돼. 이게 뭔 말이냐면, 봐봐. 일단 얘는 전개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최고차항이 ax제곱이야. 일단 a로 시작하면 되겠지? 최고차항이 a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고 남은 이 나머지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번에 있어. 1번은 뭐라고 돼 있냐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래? 3x 플러스 2라는. 나머지를 여기서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지. 그럼 얘를 정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랑 x-1 제곱을 곱해. 거기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거랑 같다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이 나머지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A, B, C를 다 몰라도 A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지금 1번을 보면은 fx가 이거로 나눴을 때 얘가 이제 나누는 식이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몫이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얘가 나누는 식이면 똑같은 fx를 나누는 거잖아. fx를 이거로 나눈 식이야. 얘까지는 똑같이.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몫이 되는 거거든? 이게 qx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뒤에 나머지 부분도 또 나눴을 때 나머지 부분이 얘랑 같게 나와야 되는 거야. 목도 나누는 식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같다고 봤기 때문에 나머지가 얘랑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fx는 정리를 해보면 이걸로 나눴다고 보고 몫이 요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얘다 라고 봤을 때 이제 a만 구하면 끝나는 거지.
a는 어떻게 구하냐? 지금 이제 문제 2번에서 보면은 f-1이 3이다라는 걸 또 알아냈단 말이야. 대입 한번 해볼게. f-1은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은 여기는 0 되겠지. 어차피 다 없어지니까 0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a 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문제에서 3이다 이거야.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어. a는 1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나머지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얘기한 나머지가 얘인 거야. 정리해야겠지? 전개해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 자, 문제 더 갑니다. 1번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 이제 몫이 있겠지? 여기서 그냥 한글로 이렇게 쓸게. 몫 나머지 2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fx를 x-3으로 나눴을 때 fx는 x-3으로 나눴을 때 그때도 몫이 있을 거야. 이건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14. 자, 마지막에 보면 얘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3번은 x 플러스 1의 제곱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 얘가 분명히 3차식이잖아 아직까지 눈으로 보기엔 나머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2차식으로 쓰자는 얘기지. 2차.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문자가 A, B, C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만으로는 알 수 있는 게 없지. 부족하지.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바꿔서 생각해보자. 얘를 나누는 식으로 보고 나누는 식이 2차지. 그리고 여기를 몫이라고 보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보면 1번하고 연계를 했을 때 1번에서는 이미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얘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얘를 이제 나누는 식을 2차식으로 봐버리면은 이 나머지가 걸리는 거지. 이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되잖아. 그래서 얘를 얘로 한 번 더 나눌 거야. 나누는 식이 2차식이잖아. 근데 나머지가 2차지. 차수가 똑같잖아. 나누는 식이 나머지보다 차수가 커야 돼. 자,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거야. 예. 최고차항은 A니까 A. 됐고, 중간에 과정을 생략해도 괜찮아. 지금 이건 뭐 직접 계산하는 게, 하라는 게 아니니까. 자, 중요한 거는 fx를 x 플러스 1로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나온다며.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서 나머지가 나올 건데 얘가 이제 2가 되어야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a에다가 얘를 곱한 거에 2를 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a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a를 구해내는 건데 지금 fx가 이렇게 된 거야, 지금. 2번에서 보면 요거 0 되는 값이 3이지. f3은 여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4다. 근데 여기서 이제 f에 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요걸 한번 대입을 해보자. 3번식에다가 x에 3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3 대입하면은 여기다 3 대입하면서 없어져. 남는 건 여기다만 대입하면 되지. 3 대입하면은 16 a 플러스 2가 되고 문제에서는 그걸 마이너스 14라고 한대. 그럼 a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나왔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서 요거 전개를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되겠지. 요게 이제 답인 거야. 자, 1번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이거라고 하고 나머지를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그걸 나머지를 4라고 한대. 세 번째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야. 아이고.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야. 나누는 식이 3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2차식이어야겠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였지. 자, 그런데 이렇게 써버리면은 이제 A, B, C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식을 바꾸자 그랬었지. 구조상 3번에서 fx를 얘로 나누는 식을 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싹 다 이제 몫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3차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2차식으로 나누는 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는 얘보다 차수가 더 낮아야 되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나머지 부분을 나누는 식으로 한 번 더 나눠볼 거야. 최고차항은 몫이 A가 되겠고, 어쨌든 뭐 이거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번에서 보면 fx를 똑같이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은 이거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나머지는 일단 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을 곱한 것에 나머지인 x 플러스 1을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결국 이제 fx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서 이제 a만 구하면 나머지는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 여기 0 되는 값. 여기 0 되는 값이 1이지. 그래서 f1은 1 대입하면 없어지고 4니까 이걸 전체 다 대입을 해볼게. 자, f1은 대입을 해보면 1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하면서 없어지지. 여기다 1 대입하면은 2a 플러스 2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서는 얘를 4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는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 이제 1이니까 완성했지. 나머지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만 하면 돼. 답은 얼마지? 4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4네. 그지? 이게 정답이야.